첫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발베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NEC전, 아약스전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두 경기 모두 선제 득점 후 후반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됐다. 마르턴스 감독의 전반 설계는 뛰어나나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붕괴가 문제다. 이브라임 사디크는 연속 득점 중이며 퍼롯, 포크도 공격 포인트 관여도가 높다. 박스 안 슈팅 비율 51%로 화력은 리그 상위권이며 브루미스터, 벨리치의 롱패스를 통한 전개도 유효하다. 다만 후반 60분 이후 실점이 잦아 수비 응집력에는 리스크가 있다. 최근 4연패의 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사실상 강등권 확정 흐름이다. 즈볼레전 0대2 패배에서도 유효 슈팅조차 없었고 최근 4경기 9실점으로 실점률도 급격히 높다. 마르가렛, 자와다, 이아타렌으로 구성된 공격진은 전개 속도가 느리며 파이널 서드 진입 패스 수가 경기당 5회 이하로 리그 최하위권이다. 수비진은 반 헤르덴, 엘 야쿠비 모두 압박 실패 시 쉽게 무너지고 있으며 윙백 복귀 속도도 느려 전환 수비가 안 되는 상황이다. 측면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 알크마르의 공격 패턴에 취약하다. 알크마르는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공격 전개는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발바이크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접근하겠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는 피하기 어렵다. 사디크, 포크의 측면 돌파는 발바이크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으며 다득점 승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알크마르 역시 후반 실점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무실점 승리보단 다득점 양상이 예상된다.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에 그치며 불안정한 흐름이다. 특히 홈에서는 최근 4경기 연속 실점, 그중 3경기 무승이라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첼시전 1대0 승리도 빈약한 전개력 속 세트피스 한 방에 의존했다. 웨데고르, 파르테이, 라이스 중원의 무게중심이 낮고 전환 속도가 느려 전방 압박에 자주 고전 중이다. PK 박스 내 슈팅 비율도 최근 39%에 그쳐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모습. 사카는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출전 강도는 낮을 것으로 보이며 메리노 역시 제공권 외엔 득점력에 한계가 있다. 리그 기준으로 최근 6경기 4승 2패로 상승세이며 특히 원정 6경기 중 5승으로 외부 경기력도 뛰어나다. 토트넘전 2대0 승리는 전방 압박과 전환 전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최근 FA컵 크리스탈 팰리스전 0대3 완패는 수비 불안 노출의 예외적 사례였지만 기본적으로 실리 위주의 전개가 중심이다. 히메네스, 이어비, 윌리안 조합은 빠른 전개가 장점이고 수비는 안데르센 바세의 조합이 중심이다. 아스날이 낮은 템포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풀럼의 운영과 맞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 템포와 전개 구조를 고려할 때 저득점 흐름이 유력하다. 아스날은 점유율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풀럼은 역습 기반 실리 전개로 맞설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기 자체가 수비 중심 흐름에 가까워질 공산이 크다. 아스날은 전방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풀럼은 원정 경쟁력이 뛰어나며 실점 억제력이 높다.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택지다. 세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에서의 약세가 뚜렷하다. 최근 홈 7경기 중 5패, 이 중 3경기 무득점 패배. 직전 사우샘프턴전 2대1 승리는 XG 0.36에 불과했던 만큼 내용 대비 과한 결과였다. 페레이라 감독 체제 이후 8경기 연속 득점은 유지 중이나 항상 선제 실점을 허용하는 불안한 출발이 반복되고 있다. 안드레 고메스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벨레가르드, 무네치, 라르센의 2선-1선 조합은 연계보다는 개인기에 의존한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이 낮아 마무리 완성도 역시 부족하다. 최근 4경기 2실점으로 수비는 안정적이며 이 중 3경기 무실점. 다만 에버턴전 추가 시간 실점으로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최근 8경기 6득점으로 득점력은 저조하다. 안토니오, 펠크루그의 결장으로 인해 쿠두스, 보엔의 이선을 1선으로 끌어올리는 임시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 중원은 파케타, 수책, 워드-프라우스로 구성되며 안정적인 볼 소유와 템포 조절이 가능하다. 수비는 토디보, 마브로파노스, 킬만 중심의 300이며 완비사카, 에머스는 수비 전환에 집중하는 형태다. 두 팀 모두 전방 자원이 대거 이탈하며 득점력 저하가 확실하다. 울버햄튼은 홈에서도 고전 중이고 웨스트햄은 수비 안정성과 원정 실리 운영이 강점이나 마무리에서의 한계가 뚜렷하다. 전체적으로 박빙 양상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번째 경기 아르미니아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우니온 베를린, 브레멘을 연달아 꺾고 4강까지 진출했지만 실상은 결정력 의존이 강한 흐름이다. 공격 전개는 카니아를 중심으로 한 4-2-3-1 전개며 코르보즈 쿤체 월의 이선이 롱패스 기반 간결한 역습을 시도한다. 수비는 슈나이더 펠릭스가 중심이며 수세적 운영으로 라인을 내린다. 하지만 반대 전환에 약하고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하다. 효율성은 있지만 레버쿠젠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버티기엔 부담이 크다. 최근 2경기에서 7득점을 기록하며 다시 화력을 회복했다. 시크가 3경기 3골로 중심을 잡고 있으며 아들리, 가르시아와 함께 공격 삼각 편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프림퐁, 그리말도의 전진성은 공격의 핵심 축이다.
다만 수비에서는 주전급 다수가 이탈한 가운데 타 힌카피의 무키엘레가 대체 조합을 이룰 전망이다. 다행히 이들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고 전체적인 전환 압박 및 빌드업 연결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볼 점유, 측면 전개, 박스 내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빌레펠트는 확실한 수세적 운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전방 결정력 의존도가 높고 수비 전환 속도에서 약점이 뚜렷하다. 반면 레버쿠젠은 수비진 결장이 있긴 하나 공격진의 화력이 충분하고 패턴 플레이에서도 안정적이다. 레버쿠젠의 멀티 득점 가능성이 높다. 5번째 경기 노팅엄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8경기 홈 무패로 내구성을 입증했다. 특히 리버풀, 아스널 상대로도 무실점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FA컵과 리그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방은 깁스 화이트, 허드슨 오도이, 조타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이선 전개가 이뤄지며 밀렌코비치 무리오, 조합의 수비 안정감도 돋보인다. 우드의 부재로 엘랑가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셀스의 선방도 수비 보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깁스 화이트의 부상 회복 여부는 공격 전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세트피스와 역습에서의 효율이 높고 상대 실책을 유도하는 대응 전술에 능하다. 리그보단 유로파 리그에 집중하는 흐름이다. 직전 레스터전 3대0 완승, 소시에다드전 4대1 승리로 상승세를 탔지만 리그 성적은 13위로 초라하다. 맥과이어, 요로, 도루구의 복귀가 수비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며 가르나초, 호일룬, 지르크지의 3톱 구성은 직전 경기 모두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메이누, 디알로, 에반스 등이 결장은 여전히 치명적이며 주중 경기 병행으로 인한 체력 저하도 우려 요소다. 전방은 결정력에 의존하고 중원 우가르테, 페르난데스의 창의성으로 전개를 풀어간다. 이전 맞대결서 패배한 이력이 있어 부담 요소가 있으며 점유율 우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운영은 어려울 수 있다. 노팅엄은 홈에서 리그 강호들과도 대등한 흐름을 가져갈 만큼 안정적인 수비와 기세를 자랑한다. 깁스 마이너스 화이트의 결장이 아쉽지만 수비 블록 유지와 전환 속도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맨유는 체력 분산이 필요하고 유럽 대회 우선 전략 속에서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 효율은 살아났지만 수비 불안과 잦은 교체가 경기력 변동을 키운다. 결국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며 저득점 흐름이 예상된다. 6번째 경기 엠폴리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엠폴리는 코파 이탈리아에서 인상적인 여정을 보였지만 리그에서는 15경기째 승리가 없다. 최근 코모전에서 쿠아메의 골로 승점 1점을 챙겼으나 여전히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중원의 핵심 앤더슨을 비롯해 말레, 주르코프스키, 이스마일 등 주요 자원이 대거 이탈하며 뎁스는 불안하다. 포메이션은 3-4-2를 유지하며 윙백의 활동량에 기대지만 컵백이나 중거리 슛의 부재로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는 콜롬보가 최전방에서 고립되고 있으며 팀 전체의 점유율도 35%대에 머문다. 볼로냐의 강한 점유율 운영을 상대로 수세적인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를 노리는 전략이 예상된다. 볼로냐는 최근 리그에서 라치오를 5대0으로 대파하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아탈란타를 꺾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스트로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달리나의 포스트 플레이가 안정적이며 오르솔리니, 은도에, 오드가르드의 이선이 활발히 움직이며 공격을 주도한다. 중원에서는 모로와 프로일러의 조화가 뛰어나 공수 밸런스가 탁월하다. 점유율 58% 이상을 유지하며 짧은 시간 내 찬스를 창출하는 구조가 잘 잡혀있다. 엠폴리의 수세 전술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고 멀티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조건이다. 엠폴리는 컵 대회에서의 기세와는 달리 리그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중원의 전력 손실과 공격력 저하로 인해 볼로냐의 전방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볼로냐는 이선의 활발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중원 운영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엠폴리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